노다지 썰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핵심 기업이죠. 에코프로입니다. 특히 그 최근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사업 투자, 그리고 전반적인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에코프로의 이런 대규모 투자와 사업 다각화, 과연 현재 시장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말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에코프로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지는 꽤 긍정적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현재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또 특히 재무적인 부담이나 잠재대한 어떤 규제 리스크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에코프로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1단계, 그 IMIP 투자라고 하죠. 이걸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양산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연평균 한 1,800억 원 수준의 이익 기여가 예상됩니다. 이게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제 2단계 IGIP 투자가 본격화되는데 이 프로젝트는 1단계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요.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이익, 그리고 또 원가 절감 효과도 한 20에서 30%까지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연결 실적을 보면 매출 9,597억 원에 영업이익 1,499억 원으로 꽤 견조했고요. 특히 자회사 그린에코 니켈 인수 과정에서 인식된 염가 매수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단순히 회계상 이익을 넘어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핵심 자산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성과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시장 성장에도 발맞추고 있고 또 소위 탈중국 공급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이니켈 외에도 미드니켈, LFP, 심지어 소듐 이온까지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8천억 원 규모 PRS, 그러니까 주가 수익 수합 계약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런 미래 투자를 뒷받침하는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 금강공원에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5년 3분기에도 여전히 251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 에코프로 HN 역시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크게 감소하면서 부진한 상태고요. 여기에 주요 고객사의 투자가 지연된다는 외부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기대했던 미국 OEM 같은 신규 고객사양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투자. 이 부분도 성공적인 운영과는 별개로 미국의 그 해외 우려기관 PFE 규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 기업을 배제하려는 규정인데 중국 파트너사 GEM의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연결 부채 비율을 108.4%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계속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등 재무 부담은 분명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의 실효성 문제를 조금 더 보죠. 말씀드렸듯이 1단계 성과가 나오고 있고 2단계 예상 수익은 니켈 가격을 킬로그램당 16달러, 그러니까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염가 매수 차익, 이건 이 투자가 그냥 막연한 확장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생산된 니켈은 원가 경쟁력을 20%에서 30%까지 높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에코프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겁니다. 네,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만 그 이면의 변수를 간과할 수는 없겠죠. 예상 수익은 결국 변동성이 큰 니켈 가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역시 그 PFE 규정 준수를 위한 중국 파트너 GEM과의 지분 조정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과연 잡음 없이 기존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이건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어쩌면 파트너십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할 겁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야 하는데요. 염감의 수차액 반영이라든지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기존 10년에서 업계 평균 수준인 15년으로 변경한 것은 이건 회계 기준을 합리화하고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PSA 계약을 통해 확보한 그 8천억 원은 부채 증가 없이 유동성을 확보한 좋은 사례고요. 또 그린에코니켈 실적이 4분기부터 연결로 편입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흑자 전환에도 분명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그 부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이익 개선 효과는 어찌 보면 좀 표면적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머티리얼즈의 그 전구체 사업 자체의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문제고요. H는 실적 회복 속도도 아직은 좀 더 더딘 편입니다. 대규모 투자는 계속 자금이 필요한데 그 PSA 계약 관련해서 법인세 부담도 있죠. 한 2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곧 현실화될 문제고요. 재고자산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시장 수요 변동성에 따른 위험은 높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과 시장 대응 전략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 같은 걸로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탈중국 니즈가 커지는 것은 에코프로에게는 정말 분명한 기회입니다. 기존의 하이니켈 기술력 위에다가 미드니켈, LFP,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소듐이온 배터리 소재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전략이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차 EV 시장 성장세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둔화되었고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아까 언급된 미국 OEM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어쩌면 그 방증일 수도 있고요. LFP나 소듐이온 배터리 소재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규모로 상용화될지, 그리고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봅니다. 환경사업 부문의 더딘 수요 회복도 계속 부담 요인이고요. 네, 정리하자면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투자를 통해서 원료 공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고요. 또 ESS와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은 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에코프로의 그 공격적인 투자와 사업 다각화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 격화되는 경쟁 환경, 그리고 만만치 않은 재무적 부담, 마지막으로 PFE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리스크 등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자회사들의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과 또 신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지 그 여부가 에코프로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에코프로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을 다각도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더 깊이 있는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이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